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60대 한 어머니가 30대 아들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 순간 이 어머니는 자신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매주 반찬을 해다 주고 손자가 태어나자 육아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고맙다는 말 대신 그만하라고 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요. 한 60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대 딸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 2억을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아들 부부를 위해 육아를 도와주고 집안일까지 했는데 며느리가 저를 피하기 시작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더 많이 주면 더 멀어질까요? 왜 우리의 사랑은 감사가 아닌 부담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녀의 성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발달 단계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과도한 도움을 제공할 때 자녀의 자존감과 성취감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심리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뭔가를 해야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건강하지 못한 의존 관계를 만듭니다. 한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할 때 자녀는 부모의 정서적 짐을 지게 됩니다. 이는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되죠. 세 번째는 무의식적인 통제 욕구입니다.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삶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과보호를 받은 성인들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선의가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럼 자녀는 왜 이런 도움을 부담스러워할까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율성 욕구라고 부릅니다. 또한 자녀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있는데 부모의 지속적인 개입은 이를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가족 단위의 독립성을 침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주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데 아내가 불편해해요. 자신이 살림을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어머니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적인 헌신에서 벗어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가 성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아갈 권리와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둘째로 도움을 주기 전에 항상 물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내가 이걸 해줘도 될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셋째로 우리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헌신으로 채워진 공간을 이제는 자신만의 취미나 관계로 채워보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넷째로 자녀의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가 우리의 도움을 거절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한 어머니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제 도움을 거절했을 때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었어요. 무조건적인 헌신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과 독립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에서 지지하는 것이 성숙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제 인생에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50대 후반의 한 아버지가 30대 아들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도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가족인데 무슨 경계선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사이에도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경계선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나와 타인 사이의 적절한 거리와 역할을 정하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인적 경계라고 부르며 건강한 인간관계의 필수 요소로 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씨는 30대 후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김 씨는 매주 아들 집을 방문해 청소를 해주고 냉장고를 정리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매주 오셔서 정리해 주시니까 제가 집주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김 씨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인데 왜 불편해할까? 하지만 상담을 받은 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의로 한 행동이 며느리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왜 경계선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자신만의 공간과 방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를 침범하면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건강한 의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과도한 의존이나 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명확한 경계선이 있으면 서로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계선을 설정해야 할까요? 먼저 물리적 경계선입니다. 성인 자녀의 집은 그들만의 공간입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열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드나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에도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방문했는데 딸 부부가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경계를 침범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 경계선입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는 명확한 기준과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이고 무기한적인 지원은 자녀의 독립성을 해칩니다. 50대 아버지 박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30대 아들이 사업 실패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매달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만 도와주려고 했는데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문제는 아들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개인적인 지출을 하면 아버지는 여유가 있으시네요라며 비꼬는 말까지 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아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자. 처음에 아들은 반발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현재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경계선입니다. 자녀의 감정과 문제를 부모가 모두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 자녀가 겪는 스트레스나 갈등을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딸의 상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는 딸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엄마가 대신 해결해 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네 번째는 의사결정 경계선입니다. 성인 자녀의 인생 선택에 대해서는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결혼, 직업, 육아 방식 등 중요한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선을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자녀와 대화를 통해 정하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방식은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세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자녀를 당황시킬 수 있습니다. 서서히 거리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한번 정한 경계선은 지켜야 합니다. 자꾸 바뀌면 자녀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넷째, 사랑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주지 마세요.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 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들과 경계선을 정한 후 처음에는 관계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건강한 경계선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토대입니다.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더 잘 볼 수 있고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원칙이 바로 건강한 경계선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이럴까? 이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나 당연하다는 태도뿐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60대 초반의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30대 딸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딸이 대학 다닐 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주었고 취업 준비할 때는 학원비까지 지원했어요. 딸이 결혼할 때는 예단과 살림까지 준비해줬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일찍 떠나버렸어요.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육아 도움을 거절하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딸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 어머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였습니다. 자신이 많이 해준 만큼 딸도 자신을 챙겨주고 고마워할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교환 기대 심리라고 부릅니다. 내가 준 만큼 상대방도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인데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부담이 되어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조건이 붙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자녀는 그 사랑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대를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헌신에 대한 보상 심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투입한 만큼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사랑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로부터의 인정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세 번째는 통제 욕구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자녀를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독이 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은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성인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이는 관계 회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명절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손자 손녀를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 조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목록을 만든 후 이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 기대들이 모두 자신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요. 두 번째는 기대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이나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50대 후반의 한 아버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내 자신의 콤플렉스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아들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거죠. 세 번째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기대가 자녀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도 자신만의 삶이 있고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항상 조심스러워요. 때로는 엄마를 피하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네 번째는 자신만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마음을 자신의 취미나 관계로 채워보세요. 자신의 삶이 충실할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는 줄어듭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은 후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요가와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제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아들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더라고요. 오히려 아들이 먼저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녀가 해주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해준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대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는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한 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저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집착이라고 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면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 자녀들이 부모에게 더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5분간 기대 점검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했는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표현 대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해보세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말고 자녀의 행복 자체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선택을 지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설령 내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내 선택을 믿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딸의 선택을 지지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오히려 제게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결과를 바라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롭게 부모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기대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런 말을 자녀에게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존중하라고 배웠지만 정작 자신은 자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50대 후반의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대 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말을 시작하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네 하며 대충 넘어갔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아들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빠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라며 무성의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할까요? 많은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자녀의 의견은 무조건 들어주지만 정작 자신의 의견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균형한 관계를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일방적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한쪽만 존중하는 관계는 결국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참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명확한 의사표현입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상처받은 것은 상처받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참고만 있으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앞서 언급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네가 딴짓을 하면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다. 나도 네 아버지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다.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부족했네요. 앞으로는 아빠 말씀에 집중할게요. 세 번째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끔씩만 존중을 요구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일관되게 자신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녀가 나에게 반말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즉시 대화를 중단한다. 그리고 사과할 때까지 기다린다. 처음에는 자녀가 반발했지만 어머니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자 결국 자녀도 변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50대 어머니 정 씨의 경우입니다. 30대 아들이 매번 금전적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무조건 들어줬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정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대한 도와줬지만 이제는 내 한계에 도달했다. 앞으로는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없다. 아들은 처음에는 불만을 표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을 때는 상처받았다고, 서운할 때는 서운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명절에도 일찍 가버리면 나는 서운하다. 가족 시간을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솔직한 표현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의 존중을 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존중은 요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기개발, 품격 있는 언행, 일관된 가치관 등을 통해 자녀가 자연스럽게 존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상호 존중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만큼 자녀도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한 가족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면 자녀도 부모를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호적인 것입니다.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는 어른과 어른으로 만나자. 60대 초반의 한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 부자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자녀 관계로만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한 관계는 성인과 성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인 대 성인의 관계란 무엇일까요? 이는 나이나 혈연 관계에 상관없이 서로를 독립적이고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부모라는 권위나 자녀라는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관계 변화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보호나 지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판단력과 책임감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역할에 얽매인 관계보다는 진정한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더 깊고 의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부모-자녀의 수직적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되지만 성인 간의 수평적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 지시하거나 훈계하는 말투 대신 제안하거나 상의하는 말투를 사용하세요.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한 어머니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딸에게 말할 때 해야 한다 대신 하면 어떨까?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저를 더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역할의 유연성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가 정말 동등한 관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면모만 보여주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의 고민이나 감정도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한 어머니는 딸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내가 너 나이였을 때는 이런 꿈이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포기하게 되었어. 때로는 아쉬워. 딸은 어머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저와 같은 고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네 번째는 경계의 존중입니다. 성인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사생활과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자녀가 공유하고 싶어 하는 만큼만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상호 의존 관계 만들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한 아버지는 아들과 이런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컴퓨터 문제로 어려울 때는 아들에게 도움을 받고 아들이 인생 조언이 필요할 때는 내가 도와줘요.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여섯 번째는 새로운 추억 만들기입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녀로서의 추억이 아닌 성인 간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여행을 가거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와 딸은 함께 요리 클래스를 수강했습니다. 요리를 배우면서 서로 격려하고 웃으면서 정말 친구 같은 기분이었어요. 모녀지간이라는 것을 잊고 그냥 즐거웠어요. 일곱 번째는 갈등 해결 방식의 변화입니다. 부모의 권위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성인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세요.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전환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완전히 친구가 되려고 하지는 마세요. 부모와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성인 간의 존중을 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녀도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새로운 관계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한 가족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편하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으로 생각해요. 성인 대 성인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자유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개인으로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강요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존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가족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성인 대 성인으로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한 명의 성숙한 성인으로 대해보세요. 그리고 자신도 한 명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당당하게 서세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한 명의 성숙한 성인으로 대해보세요. 그리고 자신도 한 명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당당하게 서세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성인 대 성인으로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달라진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이미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하고 성숙한 변화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부모님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가족관계에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앞으로의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